2025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 물리학 1입니다. 그림 ABC는 파동의 성질을 활용한 예를 나타낸 것이다. ABC 중에 파동이 간섭해서 세기가 변하는 현상을 골라보래요. 그 무반사 코팅 렌즈, 얘는 상세 간섭으로 이제 반사되는 광을 없앤 거죠. 이제 간섭해서 세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송신에 사용되는 광섬유는 얘는 전반사 현상을 사용한 거죠. 전반사에서 여기서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세기가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소음을 제거하는 헤드폰은 이제 소음이랑 외부 소음이랑 반대 위상의 이제 소리를 내 가지고 파동의 간섭을 이용한 거죠. 이제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파동의 세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세기를 줄인 거 C도 맞죠. 그래서 A랑 C가 이제 상쇄 간섭을 통해 파동의 세기를 줄인 거죠. 그래서 A랑 C입니다. 그림은 보헤어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랑 전자의 전이 A, B, C, D입니다.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A랑 C랑 비교하면 에너지는 C가 더 크죠. C가 더 크니까 진동수도 C가 더 크겠죠. A가 C보다 작다. 맞아요.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 에너지는 9분의 8 E이다. 여기서 여기로 떨어졌으니까 여기랑 에너지의 차이만큼 그 광자가 에너지를 갖겠죠. 그래서 9분의 1이랑 1의 차이는 9분의 8이죠. 맞아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길다. B랑 D랑 비교하면 에너지가 B가 더 길죠. 그럼 에너지가 B가 더 크니까 파장은 얘가 더 짧겠죠. 그러면은 파장은 B에서가 D에서보다 길다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그림 가는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고 저울 위에 B를 저울 위에 물체 C 위에 올려놨을 때 이제 ABC가 정지해 있대요. 그 다음에 나는 AC 위치 바꿨고 그랬더니 또 정지해 있고, 그 다음에 AB 질량이 2M, 얘는 5M이랍니다.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분의 3배래요. 나랑 가랑 비교하니까 저울 큰점값이 2분의 3이면 저울에 측정되는 값은 저울 위에 올려져 있는 거에서 매달린 거 뺀 거겠죠. 왜냐면 얘네 전체의 무게가 있을 거고 거기서 A 때문에 위로 당겨지는 힘이 있으니까 그만큼 뺀 겁니다. A 무게만큼. 그러면은 가에서 보면은 여기다 써볼까요? 5M에다가 C만큼 있었고 2M만큼 뺀 거니까 결국에는 3M 플러스 C가 될 거고요. 여기는 둘이 합쳐서 7M이죠. 7M 빼기 C입니다. 근데 나가 가의 2분의 3배죠.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은 2분의 9M 더하기 2분의 3C는 7M-C니까 넘기면은 2분의 5C는 2분의 14니까 2분의 5M이겠네요. 없어지면은 C가 M입니다. C의 질량은 M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가에서 B가 C를 누르는 힘의 크기보다 큰 걸 골라보래요. B에 작용하는 힘 따져보면은 여기에 질량에 의한 무게 5mg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2mg로 당기고 있죠. 근데 얘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C가 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3mg만큼 떠받쳐야 3 더하기 2에서 5 나오죠. 그래서 이 힘을 구하면은 얘가 3mg예요. 3mg보다 큰 거 구해봅시다. 가에서 저울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그러니까 저울에 표시된 값이죠. 근데 C 질량 M 나왔으니까 둘이 합치면 4m이죠. 그래서 얘가 4mg예요. 3mg보다 크니까 맞습니다.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나에서 A가 B를 떠받치고 있다. B에 작용하는 힘 보면은 B의 무게 5mg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위로 당기고 있죠. mg 있을 거고 근데 가만히 있는 거는 A가 4mg만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얘도 4mg라서 3mg보다 크니까 맞아요. 나에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나 실이 C를 당기는 힘이나 같은 실이니까 크기가 똑같죠. 근데 여기가 mg니까 그러면은 실의 장력도 mg입니다. 그러면 mg라서 3mg보다 작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B가 속력 2V, 6V로 등속도 운동하고요. 나는 가에서 A가 벽 PQ와 차례로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3V가 됐대요. 근데 충돌 전후 B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이제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의 3배랍니다. 일단은 가의 순간이랑 나의 순간이랑 충돌이 막 일어났겠죠. 왔다 갔다 막 했을 텐데 일어나고서 결국 이렇게 됐어요.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가랑 나랑 운동량이 똑같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운동량 보존 써주면은 A에다가 2V가 되고 더하기 B에다가 6V가 되죠. 얘는 나에서는 A, B 둘 다 3V죠. A 3V 더하기 B 3V예요. 그러면은 3 B, V는 A에다가 V가 되죠. 그럼 V 빼주니까 A는 3B입니다. A 질량은 B의 질량이 M이면 A 질량은 3M이죠. 그래서 3mm. A 질량은 A가 B의 3배이다. 맞아요. B와 Q가 충돌한 직후 A의 속력은 2분의 7V이다. 충돌하고 나서 얘의 속력을 P와 충돌한 직후 속력을 우리가 V'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방향 모르는데 오른쪽이라고 해봅시다. 나중에 계산해서 V'이 음수가 나오면은 그냥 빼면 되겠죠?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B가 6V에서 속력이 느려졌죠. 속력이 느려져서 앞에서 충돌했으니까 V'으로 느려지고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충돌했으니까 다시 빨라지겠죠? 3V로 빨라졌습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구할 건데 속도 변화량만 보면 나중 빼기 처음을 하면 되는데 그 크기니까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야 돼요. 크기만 봤을 때. 그러면은 점점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작아졌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커졌으니까 속도 변화량을 보면은 6V 빼기 V' 여기서는 3V 빼기 V'입니다. 그때 P와 충돌할 때가 Q와 충돌할 때의 3배라고 했죠. 그럼 이 계산해주면은 9V-3V' 그러면은 2V'이 3V니까 V'은 2분의 3V가 됩니다. 근데 A 속력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 또 써주면은 처음에 A는 3M2V였고 B는 M6V였죠. 얘가 그대로 충돌하고 나서 A는 3M에다가 VA가 됐고 얼마인지 모르고 B는 질량 M에다가 2분의 3V가 됐죠. 그러면은 얘가 12MV고 요게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12에서 2분의 3 빼주면은 얘가 2분의 24니까 2분의 21MV가 되겠죠. 얘가 3MVA입니다. 3M 나눠주면 7이죠. 그럼 VA는 2분의 7A입니다. 그래서 2분의 7 맞아요. 그 다음에 B와 P가 충돌한 직후 AB 운동 방향은 같다. 우리가 여기서 구했을 때 양수 나왔죠?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같습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2분의 3, 얘가 오른쪽으로 2분의 7이니까 A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B가 따라잡혀서 뒤에서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속력 3V, 4V로 각각 등속도 운동하던 물체 벽과 충돌한 뒤에 반대 방향으로 2V, V로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나는 A와 B가 벽과 충돌한 동안 받은 힘의 크기, 힘 시간 그래프 나왔고요. 질량 알려줬어요. 자, A가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운동량이 3, 4, 12였고 얘는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20만큼 변했으니까 4MV가 아니죠. B도 한번 구해보면은 얘도 3, 4, 10이었는데 마이너스 3 됐으니까 15만큼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과 같죠. A가 20, B가 15예요. 면적은 A가 B의 3분의 4배 하면은 맞죠. 그래서 맞아요.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평균 힘의 크기는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15를 2로 나누면 되고 20을 4로 나누면 됩니다. 얘가 2고 얘가 4니까 얘가 7.5고 얘가 5 나오니까 A가 더 작네요.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굳이 풀 필요가 없고 그냥 그림만 봐도 바로 보여요. 얘가 얘의 평균이니까 그럼 딱 자르면 한 여기쯤 있겠죠. 그 다음에 A의 평균은 여기니까 잘라내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자, 그림은 열 효율이 6분의 1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과정 1에서 4를 따라 순환하는 동안 절대 온도랑 부피를 나타냈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일이랑 열량 알려줬습니다. W랑 Q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2랑 4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 자, 그러면은 얘 그래프를 바꿔봅시다. 그래프를 새롭게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PV라고 그리고 자, 1번 과정 보면은 부피 그대로인데 온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부피 그대로 놓고 온도 올라가려면은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2번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온도랑 부피가 다 증가했어요. 압력 일정하게 온도 부피 증가하면 이렇게 가야겠죠. 여기가 2번. 3, 4는 굳이 안 따져도
어차피 1, 3이 대칭이고 2, 4가 대칭이죠. 방향만 서로 반대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자, 1에서 기체의 압력은 감소한다. 압력은 증가했죠. 틀렸죠.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기력은 22제로이다. 얘 부호 한번 따져볼게요. 표에서 1번 과정에서는 한일 0이고 올라갔으니까 Q가 플러스죠. 그 다음에 2번 과정에서는 2를 했죠. 플러스고 4번은 마이너스죠. 2번은 증가했고 4번은 감소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서 얘 내려오고 있으니까 온도 감소했으니까 얘 Q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제 1법칙 쓰면 Q는 W 더하기 델타 U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한 바퀴 사이클 한 바퀴 돌면서 R자로 한 2를 구해보면은 8 빼기 4니까 4 이제로만큼 R자 2를 한 겁니다. 근데 열 효율이 6분의 1이래요. 얘는 6만큼 받으면은 1만큼 2를 하고 나머지 5는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 개 4 이제로예요. 그럼 6은 24 이제로가 되고 24, 5, 20해서 버린 게 20 이제로죠. 흡수한 게 24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기억 2번 과정에서 얘 플러스죠. 얘 부피 증가했고 온도도 증가했고 그 다음에 4번 과정은 마이너스예요. 얘도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서 24 나오는데 얘가 이미 4가 있으니까 얘는 22제로 나오고요. 니은은 버리는 게 20 나가야 되는데 이미 10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10만큼 더 버려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22제로이다 맞고요. 그 다음 2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니은보다 크다. 여기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을 보면은 내부 에너지에다가 W 더한 게 Q가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20 나오려면 8에다가 12만큼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10인데 그 변화량만 보면 크기만 보면은 12가 10보다 크죠. 그래서 니은보다 크다 맞아요. 답은 니은 디귿. 그림 가와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BC 고정하고 점전화 P를 x축상에 옮기면서 고정한답니다. BC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에 작용하고 전화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2D에서 4D에서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나오고 2D에서 전기력 0이랍니다. 그럼 얘를 보면은 그래프를 보면 이제 결국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무조건 가까운 놈이 이겨요. 무조건 가까운 놈 전화량을 따라 이제 부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D에 B가 있어요. B가 3D에 있는데 지금 3D 가까이 가면은 결국에 나머지 영향은 결국에 얘에 작용한 전기력은 B를 따라갈 거란 뜻입니다. 결국 가까운 놈이 이긴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따라가니까 플러스 방향이고 왼쪽에서 따라가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오면은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죠. 그러면은 B랑 P랑 부호가 같다는 겁니다. 서로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플러스라고 써볼까요?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마이너스라도 상관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플러스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B, C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니까 C는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부호 반대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ED에서 전기력이 0입니다. 지금 얘 보면은 B가 밀어내고 C가 당길 거예요. 근데 얘 보면은 B랑 C랑 비교했을 때 B가 전하량이 더 크대요. 전하량도 B가 더 크고 그 다음에 거리도 B가 더 가까워요. 그럼 결국에 이기는 건 B가 이겼겠죠. 그럼 B가 이기면 결국에 B랑 C랑 합치면은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데 전기력이 0이란 뜻은 A가 반대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A가 플러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AP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에 작용하고요. 4D에서 5D 사이 구간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있다. 여기 어디쯤가 한번 보면은 여기다가 P를 플러스 변화 딱 놓으면은 A가 밀어낼 거고 B도 밀어낼 거고 C는 당기겠죠? 그래서 방향을 보면 다 오른쪽이에요. 그러면은 0이 되는 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답은 디귿 하나 맞겠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P가 D에 있을 때, 얘가 여기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어디냐? 얘를 그래프를 추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쉽게 풀 수 있는데 A가 여기 있죠? 그럼 이제 P가 여기 D에 있을 때 전기력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X부 제곱분의 1 형태로. 그 다음에 B에 의한 거는 B가 3D에 있으니까 얘는 왼쪽으로 밀어내죠. 왼쪽으로 가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 보면은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C를 보면은 5D에 있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요 구간에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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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서 요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어차피 얘는 이게 되게 작으니까 얘가 이기겠죠. A가 이길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곡선 형태로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D일 때는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플러스 X 방향 맞습니다. 답은 D글씨예요. 얘를 보면은 어차피 그래프가 개형이 몇 개 없습니다. 뭐 요런 거랑 뭐 요런 거 아니면은 뭐 요런 거 좀 대칭 안 맞는 거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꾸불꾸불한 건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래프가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불가능하죠. A가 이렇게 적용하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질 것이다입니다. 여기가 0을 지나서. 그러면은 뭐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나오는 방향 플러스 방향이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이제 질량이 m, EM인 물체 ABC를 실로 연결하고 P에 가만히 놨대요. ABC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나와 같이 가에서 B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대요. 여기 실이 BC가. 그리고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B가 아래에서 멈춘답니다. 자, 그러면은 얘 VT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 기출에 많이 있죠. 수능 특강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얘가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그때 여기가 P고 여기가 Q를 지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면적이 2L이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느려지기 시작하겠죠. 여기 온 순간 이제 얘는 왼쪽으로만 힘을 받기 때문에 얘는 느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거죠. 그때 이 면적이 3L입니다. 거리가 2L 3L이니까. 그러면 지금 요 삼각형이 면적이 2L, 요 삼각형 면적이 3L이면 거리 B가 여기가 2t, 3t란 뜻이겠죠. 그러면 가속도의 B는 같은 시간 동안 이제 같은 속도가 같은 양만큼 변했는데 얘는 2t, 3t 걸렸으면 가속도는 3대 2겠죠. 그러면은 요 순간 PQ 순간이랑 QR 순간이랑 얘 가속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A는 n분의 F니까 가속도 구하면은 A는 3m에다가 라지 m 분의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라지 mg 마이너스 스몰 mg. 그다음에 얘는 끊어졌으니까 전체 질량은 3m으로 바뀌었고 힘은 mg 하나 있죠. 얘가 3분의 1g죠. 얘랑 비율이 3대 2랍니다. 그러면 바로 써볼까요? 3대 2는 3m 더하기 라지 m분의 라지 mg 빼기 스몰 mg는 3분의 1g겠죠. 그러면은 내항 외항 곱해주면은 3m 플러스 라지 m분의 2m 빼기 2 스몰 m g 빼고요. 얘는 곱하면 1 되죠. 그러면 분자 분모 서로 같으니까 2m 빼기 2 스몰 m은 3m 더하기 라지 m. 그러면은 라지 m은 5m이겠네요. 답은 4번. 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삼각형 모양 물체는 정지해 있고 A가 봤을 때 물체 정지해 있고 BC가 가공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플러스 X 플러스 Y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 PQPR을 나타내는데 A가 봤을 때 이 길이 L0, 이 길이도 L0예요. 근데 B랑 C가 보면 달라지겠죠? 근데 LB가 LC보다 크답니다. 지금 고유 길이가 똑같은 걸 봤는데 B가 PQ를 봤을 때 당연히 길이가 줄어들 거고 C가 PR을 봐도 당연히 길이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얘가 덜 줄어든 거죠. 얘가 더 크다는 것은. 덜 줄어들었으니까 속력이 이제 그렇게 빠르지 않은 겁니다. 속력은 C가 더 빠른 거겠죠? B가 그렇게 속력이 빠르지 않아서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길이 수축이 얼마 안 되니까 길어진 거지. 자, 기억은 L0보다 작다. 기억 보면은 B가 본 PR 길이에요. B가 봤을 때 PR 길이는 얘는 수직하죠? 그러면은 길이 수축 일어나지 않습니다. 얘 고유 길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L0가 같다고. 자,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이 C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A가 봤을 때 B랑 C랑 비교하면 C가 속력이 더 빠르죠.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가는데 더 빠르고 그러면 시간 지연이 일어났을 거고 그럼 C가 더 빠르니까 시간은 B가 더 빠르게 가겠죠. 그러니까 시간 지연이 C가 더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C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니까 시간은 B가 더 빠르게 가는 걸로 보이겠죠. B가 C보다 빠르게 간다. 맞아요.
C의 관성계에서 물체 질량은 M0보다 작다. 정지 질량이 M0예요. 그런데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가면은 C가 보면은 얘가 이렇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질량이 증가하는 걸로 관측되겠죠. 그래서 정지 질량보다 증가한 M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ABC 원자핵이고요. A 양성자수가 1이니까 밑에다가 1 써주고요. B 질량수 3이니까 위에다가 3 써줍니다. 자, 왼쪽 오른쪽 했을 때 반응 전과 후 양성자수 질량수 같아야겠죠. 3 더하기 1이니까 4예요. 그러면은 2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될 거고 1이니까 2죠. 그러면은 얘가 2를 가져가야 될 겁니다. 그럼 B는 3, 2 써주고요. 자, 3 더하기 3은 6인데 2가 이미 있으니까 얘가 4가 될 거고 4인데 2가 이미 있으니까 얘가 2가 되겠죠. 자, B의 양성자수는 2이다. 양성자수 2 맞아요. C의 질량수는 4이다. 4 맞죠. 그 다음에 질량결소는 가에서가 나에서가 작다. 질량결소는 이제 방출된 에너지를 보면 되죠. 얘는 3.27, 12.86이니까 얘가 더 많이 방출됐어요. 그럼 질량결소는 얘가 더 크다가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은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다음은 피엔드팝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전압이 V0로 같은 직류전원 2개, 그 다음에 피엔드팝 다이오드, 저항 스위치 S, 그 다음에 전압계 전류기로 새로 만들고서 이제 A랑 B랑 왔다 갔다 하면서 전압이랑 전류를 쟀대요. 지금 보니까 A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역방향 전압이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전류 흐르니까 얘가 역방향이려면 NP여야겠죠. 그 다음에 B에 연결하니까 전압이 걸렸죠. 그 다음에 전압이 0.2V가 됐고 이제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여기랑 전압을 나눠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럼 X는 P형 반도체이다. P형 맞죠? 그 다음에 S를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는 순방향, 얘는 A에 연결하면 역방향 걸리죠? 틀렸습니다. 전류 흐르지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S를 B에 연결하면 X에서 양공은 P 접합면에서 가까워지겠죠. B에 연결하면은 순방향 연결이니까 순방향 접합이니까 이제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모일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답은 기억. 자,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 AB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넣어서 자기화시켰고 나다라는 BC,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BC를 실에 매달고 AB를 아래 놨어요. 그리고서 실이 당기는 힘의 크기를 봤는데 라가 제일 세고요. 나가 제일 약해요. 그럼 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라가 가장 강한 이유는 얘가 뭔가 아래로 당기고 있기 때문일 거고 얘가 가장 약한 이유는 뭔가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자기장 영역 바뀐 데 자화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이니까 나라에 강자 성체가 들어있어요. 나라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A죠. 그럼 A가 강자 성체. 밀어내니까 B는 반자 성체고요. C가 당기니까 상자 성체죠. 그래서 A는 강자 성체 맞고요. 가에서 A,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강자 성체와 반자 성체는 서로 반대로 자기화되죠. 틀렸고요. 라에서 A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있죠. 그래서 밑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실이 강한 장력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당기는 자기력이죠. 답은 1번 기억. 자, 그림과 같이 자기장의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인 균일한 자기장 영역 1, 2, 3에서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로 등속도 운동한대요. 1이랑 3이랑 세기가 같고요. 2에서 자기장 세기는 비제로고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랍니다. 그 다음에 3D랑 6D 지진할 때 유도전류 방향이 둘 다 플러스 Y 방향이래요. 자,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비제로보다 크다. 얘를 보면은 얘 3D일 때 보면은 지금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죠. 나오는 게 증가하니까 방해하려고 밀어 넣을 겁니다. 그럼 전류를 얘가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최종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는 건 지금 여기서 누가 이렇게 강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여기서 지금 줄어드니까 줄어들지 말라고 더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얘가 이겨야 되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얘보다는 1이 더 커야겠죠. 그 다음에 3에서 보면은 얘도 2보다 클 거예요. 방향은 잘 모르겠는데 얘도 해보면 만약에 얘가 나오는 방향이라고 쳐볼게요. 나오는 방향이면 지금 얘가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더 넣어주겠죠. 그럼 결국엔 이렇게 갈 거고 얘는 나오는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줄어들지 말라고 더 나오게 만들겠죠.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럼 결국에 둘이 싸우면 이렇게 흐르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위 플러스 y로 흐른다는 뜻은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나오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b0보다 크다. 맞고요. 더 크죠. 그 다음에 1과 3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서로 반대. 맞습니다. 자,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P가 3D를 지날 때가 6D를 지날 때보다 크다. 얘는 두 개 흐르고 하나 반대로 가니까 결국엔 한 칸 갈 거고 하나 갈 거고, 얘는 지금 두 개 나오고 있는데 하나가 같은 방향으로 나가죠. 나오는 방향 줄어들고 있으니까 더 나오라고. 그럼 얘는 3개 나가겠죠. 그러면 세기는 3D를 지날 때가 6D를 지날 때보다 작다겠죠.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네. 플러스 y로 가야 되니까 여기가 자기랑 세개 더 써야겠죠. 그 다음에 그림은 시간 t가 0일 때 매질 A에서 B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냈답니다. A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이 4m/s래요. 그럼 얘 보면은 V는 T분의 람다인데 파장이 지금 4죠. 속력도 4예요. 그럼 주기는 1일 겁니다. 그래서 얘 진동수도 1이겠죠. 파동의 진동수는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매질이 바뀌어도 이제 진동수 주기는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질이 바뀌어도 진동수랑 주기는 바뀌지 않아요. B에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8m/s이다. 얘 주기 그대로 1이고 얘 파장을 보니까 6에서 14니까 8이죠. 그래서 속력 8 맞아요. 그 다음에 T가 0.5초일 때 12m에서 파동의 변이는 얼마인가? 여기서 0.5초라는 건 이제 주기가 1초니까 이제 반 주기만큼 지난 거예요. 그래서 주기의 절반만큼 지났으니까 위상이 그대로 뒤집힐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12에서 변이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미질 AB의 경계면의 입사각 세타로 입사한 단색광 X가 점 P에서 굴절각 세타 1으로 굴절하고 임계각 세타 1으로 입사한대요. 자, 보면은 얘가 세타랑 세타 1이랑 비교하면은 지금 굴절에서 세타가 더 크죠? 입사각이 더 커요. 각도가 얘가 더 크니까 굴절률은 B가 더 크겠죠? 그래서 굴절률은 B가 더 크고요. 굴절률이 B가 더 크다는 건 속력이 A가 더 빠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빨라요, 속력이. 그다음에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B에서 C로 갈 때 전반 이제 임계각으로 갔죠? 그러면은 굴절률이 B가 C보다 큰 겁니다. 이제 전반사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죠. 근데 얘를 보면은 경로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가면은 세타 1으로 가면은 이제 전반사 이제 임계각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쏘면은 얘 이렇게 굴절하겠죠. 전반사 하지 않고 굴절할 거예요. 이제 임계각이 그 굴절률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제 임계각이 임계각이 작아지죠. 그래서 차이가 크면 클수록 대충 세타 1으로 쏴도 얘가 전반사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세타 1으로 쐈는데 누구는 이제 임계각으로 들어갔고 누구는 굴절했다는 뜻은 A랑 B랑은 이제 굴절률이 비슷한 겁니다. B랑 C랑은 차이가 큰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써서 이제 A랑 B랑은 차이가 별로 없고 B랑 C랑은 차이가 커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난 겁니다. 대충 세타 1으로 쏴도 이제 전반사 하는 거죠. 임계각으로. 그러면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세타를 감소시키면 X는 B와 C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세타를 감소시킨대요. 그러면 얘가 줄어들게 되면 세타 1도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쏜 게 이제 요렇게 되겠죠. 좀 더 세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보면은 수직하게 그어야죠. 이렇게 수직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얘랑 각도 비교하면은 얘가 더 커졌죠. 그래서 각도가 더 커졌으니까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쐈으면 전반사 하겠죠. 그래서 전반사 할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은 금속판 AB에다가 단색광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랑 그거를 단색광의 진동수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 다음에 표는 AB 비추는 단색광의 진동수 그리고 세기를 나타냈대요. 근데 단위 시간 동안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대. 얘보다 더 많이 나온대요. 광전자의 개수는 세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세기가 셀수록 더 많이 방출됩니다.
그럼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니까 그러면은 1이 더 세기가 센 거겠죠? 그럼 이 i0보다 작은 겁니다. 자,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a는 2f0, b는 4f0죠. a가 b보다 작아요. 2f보다 커야 뭐가 나오는 거죠? 얘도 4f보다 커야 나오는 거니까 문턱이 2f, 4f인 거죠. 자, 기억은 i0보다 크다, 작다 그랬었죠? 이제 세기가 작으니까, 개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틀렸고요. 자, 진동수가 3f0이고 세기가 2i0인 빛을 b에다가 비추면, 그러니까 요거예요. 여기를 빛을 b에다가 비추면 어차피 b의 문턱이 4f0인데 애초에 얘를 넘지를 못했죠. 그러면은 아무리 세기가 센 빛을 아무리 오래 비춰도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1번 기억. 이 문제가 좀 신기한데, 그림은 시간 t 0일 때 정지했던 입자 AB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데 그때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질량이 B가 A의 2배고요. 뭐 얘가 2m, 얘는 m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식 t가 4t0일 때 물질파 파장을 구하래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 변화란 것 같죠? 근데 어차피 정지해 있었으니까 이 면적 자체가 그냥 그대로 속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면적 구해보면은 여기 요 면적은 6a0t0, 그 다음에 a를 보면은 여기 요 면적이 5에다가 2니까 10a0t0, 그 다음에 b는 요 면적이 2에다가 2니까 4a0t0죠. 그럼 a를 보면은 a는 총 면적이 16a0t0고요. b는 10a0t0가 되겠죠. 얘네 둘이 얘가 각각의 속력이 되겠고요. 근데 물질파 파장 람다는 p분의 h니까 얘가 mv분의 h예요. 그러면은 a를 구해보면은 m에다가 16at분의 h가 되고, b를 구해보면은 2m에다가 10at니까 얘는 16분의 1이고 얘는 20분의 1이죠. 그러면은 b분의 a니까 16분의 20이 되죠. 그럼 4로 나누면은 4분의 5죠. 답은 3번. 자,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 P를 V0의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Q에 정지했던 자동차 B가 출발한대요. 얘가 여기 통과하는 순간 여기 멈춰있던 놈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 등가속도 운동에서 기준선 R을 동시에 지난대요. 그리고 속력 VQ, VR이고 둘이 가속도의 크기가 같고요. 방향이 서로 반대래요. 그러면 당연히 B는 멈춰 있었으니까 당연히 운동 방향으로 가속을 해야 될 거고 B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하죠. 그래서 B는 빨라질 거고 A는 느려질 거예요. A는 반대 방향으로 가속되니까. 그래서 거리 EL, L 알려줬고 이 VQ랑 VL 구해보래요. 그러면 얘 속력 V라고 해봅시다. B가 R에 도착했을 때 속력 V.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B는 L만큼 갔고 A는 3L만큼 갔으니까 평균 속력이 3배는 더 클 거예요. B의 평균 속력은 2분의 1V죠. A의 평균 속력은 3배니까 2분의 3V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같은 시간 동안 움직였고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니까 B가 0에서 V만큼 바뀌었으면은 A도 V만큼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느려져야죠. 그래서 V0 V의 속력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V0랑 V0 V랑 평균 냈을 때 2분의 3V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평균 내면은 V0 2분의 1 V가 되죠. 얘가 2분의 3 V랍니다. 그러면 V0는 2V가 되겠네요. V는 2분의 1 V0가 돼서 얘가 2분의 1 V0, 얘는 2분의 1 V0 빼면은 2분의 1 V0네요. 속력이 똑같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VR은 구했고 VQ를 한번 구해보면은 지금 여기 문제에 시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없는 공식 한번 써볼게요. EAS 써주면 2에다가 가속도 A에다가 S, 처음이랑 R이랑 해보면은 3L이죠. 제곱차 제곱해주면은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V제곱이니까 4분의 V0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V제곱이니까 4분의 3 V0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2 곱하기 가속도 A 똑같죠? 얘랑 얘랑 해주면은 2L이고, 그 다음에 속력이 얘가 더 크죠? V0에서 지금 작아 느려지는 중이니까. 그럼 V0 제곱 마이너스 VQ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나눠버릴까요? 2A, 2A 빠지고 L, L 빠지고요. 3, 3 빠지고요. 그러면은 4를 옆으로 넘길까요? 4는 V0 제곱에다가 2는
V0 제곱 마이너스 VQ의 제곱이니까 얘가 그대로 2가 되고 2는 V0 제곱 나누기 V0 제곱 마이너스 VQ의 제곱입니다. 그럼 2 V0 제곱 마이너스 2 VQ의 제곱은 V0 제곱이 되니까 2 VQ의 제곱은 V0 제곱. 그러면은 VQ의 제곱이 2분의 1 V0 제곱이니까 VQ는 루트 2분의 1이겠죠? 그러면은 VQ가 루트 2분의 1 V0, VR은 2분의 1 V0니까 루트 2분의 2, 답은 루트 2겠네요. 자,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와 B, 그 다음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C가 XY 평면에 있고요. 표는 일정한 방향의 전류가 A와 B, A와 C, BC에 각각 2개씩 골라서 흐른대요. 그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 다음에 색이, 방향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다 나와 있는 것부터 보면은 A랑 C 두 번째 거 보면은 A랑 C랑 둘이 합쳤을 때 세기가 0이에요. 그러면은 A랑 C는 자기장의 세기가 둘이 똑같을 거예요. 방향은 서로 반대겠죠. 그래서 지금 방향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얘가 나오고 얘가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세기도 모르니까 그냥 B라고 합시다. 그럼 얘도 B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0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밑에 걸로 내려가면은 얘도 똑같이 들어가는 걸로 B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2i0의 이것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A랑 B랑 비교하면 A랑 B는 같은 직선도선이니까 비교가 가능해요. 지금 전류가 절반이 됐죠. 그럼 자기장도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봤을 때 2대 3이죠. 그럼 거리가 2분의 3이니까 그러니까 거리가 1.5배 멀어진 거죠. 그럼 2분의 3배 작아진 거죠. 그럼 얘가 3분의 2가 된 겁니다. 자기장이. 전류가 2분의 1, 거리가 2분의 3이니까 반대로 역수치해서 3분의 2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3분의 1이 되겠죠? 얘에 의한 자기장은 3분의 1B입니다. 방향은 몰라요.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서 2B제로 나가야 돼요. 근데 방향을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경우수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를 나온다고 해볼까요? 나오는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결국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2B 나와야겠죠. 들어가는 게 B, 나오는 게 3분의 1B니까 들어가는 걸로 3분의 2고요. 그럼 얘가 2B0니까 얘는 B0니까 3분의 1B 나와야겠죠. 방향은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B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나오는 걸로 3분의 1B예요. 근데 나오는 걸로 3분의 1B가 이미 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3분의 1B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A에는 아무것도 안 흘러야겠죠. 전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럼 말이 안 되니까 얘가 틀린 겁니다. 나오는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들어가는 걸로 3분의 4B가 되고요. 얘는 절반이니까 3분의 2B가 됩니다. 그대로 얘도 들어가는 걸로 3분의 1B. 근데 A는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죠. 방향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걸로 3분의 1인데 얼마만큼 나와야 세기가 3분의 2가 되느냐를 해보면은 이제 B만큼 나와야겠죠. B만큼 나오고 3분의 1만큼 들어가야 3분의 2만큼 나오는 걸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A와 B만 전류가 흐를 때 첫 번째 경우에 요 A, B만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서로 반대죠. 그래서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은 서로 같다. 얘는 나오는 방향,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나오고 들어가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이고. 기억은 4i0이다. 지금 4i0 흐를 때 B예요. 여기 B니까 얘도 똑같이 4i0겠죠. 똑같이 A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높이 4h인 지점에 가만히 놨더니 마찰관 1을 지나서 높이 h인 평면에서 B와 충돌하고요. 충돌하고서 다시 1을 지나서 여기 올라간대요. 여기서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마찰구간 통과해서 여기서 멈춘대요.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가 이 충돌 직후에 2고 3, 1이에요. 그 다음에 충돌에 의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랑 B가 2를 지날 때 손실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E0로 같대요. 여기서 E0 손실, 여기도 E0 손실. 사실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조건에서 이제
하나 더 줬어요. 친절하게. 이제 B가 질량이 3대 1이래요. 얘가 질량이 3m, 질량이 m이에요. 사실 이거 굳이 안 줘도 풀 수 있는데, 이제 예전 수능에 나왔던 것처럼 풀 수가 있는데, 근데 얘는 줘버렸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 B가 1대 3이에요. 질량 B도 1대 3이면 둘의 속력이 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충돌 직후에 얘가 양쪽으로 벌어질 텐데, 그때 속력이 V로 같다라고 해봅시다. 어차피 에너지 B가 1대 3, 질량 B가 1대 3이니까.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한번 써줘야 되는데, 충돌 후의 운동량을 따지면 얘 플러스 2mv죠. 그 다음에 충돌 전에도 플러스 2mv여야 되는데 얘 처음에는 충돌 전에 얘 멈춰 있었죠, B가. 그럼 얘만 2mv니까 처음에 들이받을 때는 2v로 들이받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볼게요. 처음에 A는 4mgh에 있었고요. 그게 E0만큼 손실되고 그 다음에 mgh만큼 올라가서 속력의 2분의 1 m에다가 4v0 제곱이 됐죠. v제곱. 그럼 얘 정리하면은 E0는 3mgh 빼기 2mv 제곱입니다. 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가 다시 돌아올 때, A는 원래 충돌하고 나서 mgh에다가 속력이 v로 바뀌었죠. 2분의 1 mv 제곱이 됐죠. 얘가 E0만큼 또 손실되고 그 나머지가 mg, 자, 여기 높이를 h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높이 2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h라고 해봅시다. 라지 h. 그래서 mgh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를 바로 대입해볼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얘가 3mgh니까 그냥 바로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를 빼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mgh에다가 더하기 2분의 5 mv 제곱이 mg 라지 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이 하나 또 나오고요. B를 보면은 B는 원래 질량이 3m이죠. 3mgh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3mv 제곱이 있었고, 얘가 E0만큼 손실되고 3mg 라지 h로 올라갔죠. 그러면은 요거 넣고요. 여기도 똑같이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E0부터 넣어보면은 3mgh가 사라지죠. 그러면은 2분의 3이니까 넘기면은 2분의 3mv 제곱 더하기 2mv 제곱이 3mgh가 되고요. 그러면은 얘가 2분의 7이 되죠. 2분의 4니까. 그래서 2분의 7 mv 제곱이 3mgh가 되고요. 그 다음에 mgh를 그냥 여기다 바로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3 곱하면 마이너스 6 mgh 더하기 2분의 15 mv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요게 2분의 7 mv 제곱이니까 6 mgh가 2분의 8 m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얘가 4mv 제곱이 되고, 나눠주면은 mgh는 3분의 2 mv 제곱이 됩니다.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가 h가 아니라 2h죠. 3mgh에서 2분의 3m에다가 v로 출발했고 2제로만큼 빠진 다음에 3mg 2h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겠네요. 다시 한번 해보면은 다시 이제로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3mgh가 서로 사라지고 2분의 3 더하기 2니까 2분의 7 mv 제곱은 맞고 얘가 6mg 라지 h,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6 곱해서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2mgh 더하기 15mv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12mgh가 2분의 30이니까 2분의 7 빼면은 2분의 21이 되겠네요. 2분의 23이 되죠. 23mv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니까 4로 나눠버리면은 3mgh는 8분의 23mv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제로는 3mgh에서 이거
2mv 제곱 뺀 거니까 얘 빼기 8분의 16 8분의 16 mv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얘가 8분의 7 mv 제곱이 됩니다. 이게 E 제로고요. 그 다음에 E는 여기 처음 A의 운동 에너지죠. 그 충돌한 직후 운동 에너지. 그러면은 2분의 1 mv 제곱에서 8분의 7 mv 제곱 나눠주면은 14분의 8이니까 7분의 4가 되겠네요. 답은 7분의 4입니다.